자,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 공룡 여당이라고도 부르지요. 지도부와 당선자들 한결같이 기쁨이 앞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제 전국 주도권을 잡은 만큼 책임도 오롯이 여당 몫이 된 거죠. 탓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것 잘해야 될까요? 전망하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많아진 게 아니고 180석이면 개헌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패스트트랙 다 태울 수 있고 선진화법 전혀 조촉 안 받고 할 수 있는 의석수가 180석인데 딱 180석 맞췄습니다. 거기에 지금 열린민주당 항상 출범할 때부터 우리는 효자다라고 했고 합당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합칠 가능성 높고 정의당도 범진보로 분류가 되고 무소속 한 명은 전라북도의 이용호 의원이죠. 본인 계속 당선되면 민주당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걸 합하면 190석이 됩니다.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것을 잘해야 될까요? 패널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시면서 크나큰 책임을 저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저희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제 잘해야죠, 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과거에 이제 사실은 17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해서 들어왔죠. 이제 그걸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좀 스펙트럼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다양한 말하자면 지금 이제 163의 지역이 다양한 부분이 있고 또 17개의 비례 중에서 10석은 또 전혀 다른 어떤 시민단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또 7분들 또한 새로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느냐 또 어떤 단일한 어떤 의견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선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옆집구에 올라와서 당선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원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사실은 제가 가장 국회 들어와서 실망했던 게 연찬회였거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뭘 연구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자료집 하나 주고 사진 하나 찍고 왔던 그런 섭섭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체감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정부가 마무리를 앞으로 2년, 3년 동안 어떻게 잘해서 다음 정부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자세로 공부하고 단일화해가는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운갑 실장은 어떤 점 지적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그 여권 압승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가 위기 국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금 우리는 그 환자는 좀 극복 단계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면서 경제의 그 쓰나미가 지금 밀려온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모 그룹의 회장을 통했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쓰나미가 오는 게 보이질 않지만 이미 미국의 월가는 거의 상륙하는 형태로 엄청난 지금 위기감 속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 못지않은 그 이상이다라는 걸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 여당이 실력 발휘를 해서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음 일정 예를 들면 대선이 됐든 어떤 일정이든 저는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문제라든가 국회 선진화법 또 선거제 예를 들면 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 어떤 통합의 어떤 화합의 정신을 토대로 협치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밀도 있는 논의 속에서 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 패널들이 하는 말씀을 좀 받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들 나오는데. 김성환 평론가. 우리 권투에서 체급이 다르면 안 싸우잖아요. 체급이 같으면은 서로 싸우게 되는 거고. 지금 체급이 좀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123석, 122석으로 체급이 같으니까 같이 자꾸 싸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젠 체급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체급에 걸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 그 야당이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당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고리로 민생이나 경제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진짜 진보의 실력이 드러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실력이 드러날 거다.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체급이 이게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거대 여당이고 저 상대적으로 작은 야당이니까 잘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라 이런 말씀 아니시죠? 제가 알기로 이게 설명을 내가 대통령 잘못했어요. 지지율도 이게 50% 전후로 기분 나쁘게 비슷하고요. 들릴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국민의 대통령 지지율도 50% 전후로 비슷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당 투표도 국민의 득표율이 비슷한데 체급이 완전히 다르냐? 그럼 이게 하나는 헤비급이고 하나는 라이트급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시비 걸 일 아닌 것 예. 같은데 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는 이제 그 영국의 액턴 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 정권은 행정부, 그다음에 대법원, 헌재, 사법부요. 그리고 이제 입법부까지 완전 장악하고 그다음에 지방 권력, 교육감, 교육 권력까지 모든 이게 권력을 완전 장악했어요. 이게 절대 권력입니다. 이렇게 아차하면 절대 부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때일수록 이게 더 조심조심해야 되고요. 이제야말로 이게 진정한 협치와 국민 통합에 나서야 돼요. 옛날에는 싸우더라도 지금 이게 협치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게 180세 더 많이 야당한테 주고 양보하고 의견을 듣고 정말 이제부터는 협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다음에 국민이 지금 얼마나 분열되어 있어요. 이념, 지역의 색깔만 보세요. 영호남, 지역, 이념, 그다음에 세대 이런 게 국론을 분열을 통일하고 예. 국민 통합에 좀 더 나서야 된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선거에 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니 민주주의에서 지금 국민이 방금 어제 투표했어요. 어제 투표해서 어제 180석 만들었고요. 그런 지금 투표 끝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절대 권력이라는 얘기를 할 상황인지도 제가 의문이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153석하고 그리고 통합민주당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81석 가져갔어요. 그때 절대 권력이라는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국민이 선택한 것에 따르는 걸맞은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절대 권력은 폭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등치시켜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진짜 대화 안 되는 거고. 서정욱 변호사 말씀도 절대 권력의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니까 좀 조심하고 협치하고 국민 통합에 힘써달라 아니, 이렇게 저도 제 말씀하신 방점은 것으로. 뒤에 있는 건데요. 예. 당신들은 절대 권력이니까 야당 얘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여당에서 좀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협치 움직임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총리 정세균 총리도 진작부터 얘기를 했고 예. 협치 내각에 대한 뭐 그런 구상까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그 상설 협의체도 이미 한번 제안해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또 경제 위기가 닥치는 상황에서는 뭐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다시 또 논의해서 예. 끌고 갈 개연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채 2분이 안 남았는데 두 분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최민경 장 먼저 하시죠.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져서 내부에서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보통 정당은 150명 이상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안에서 꼭 둘로 갈라져서 싸우게 됩니다.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마라. 네, 그러나 안 싸우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게 집단 심리고 조직 심리이기 때문에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180석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권력 남용하지 마시고요. 그 국난 극복하고 실업 문제 등 경제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셔서 국민이 이번에 압승에 그런 보답을 하길 바랍니다. 너무 짧게 해주셔서 시간이 오히려 남았어요. 네. 장성철 소장, 네. 이제 그 국회를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면은 좀 그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을 쓰고 싶은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면 되거든요. 협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유혹이 많을 겁니다. 예, 겸허하게 국민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초심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